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장지길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입니다. 여러분 모두 TV에서 팔다리가 앙상한 아이들이 나오는 후원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광고 속에서 월 몇만 원이면 이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월 몇만 원이 아니더라도 세계에는 이미 120억 명의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매일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신가요? 세계의 식량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세계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지, 이 사태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막연한 의문만 드는데요. 바로 이 책이 그 의문에 답을 해줄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우리는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간단하게조차도 젖을 주지 않으면 목젖과 누러대죠. 이렇게 먹는 것, 즉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책은 그런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하지 못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UN 식량특별조사관이었던 스위스의 사회학자 장 지글러가 쓴 책이고, 기아의 원인은 무엇인지, 기아의 실태는 어떠한지, 또 그 배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들과의 대화 형식으로 조목조목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기아에 대해 알아볼까요? FAO는 기아의 원인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인데요. 먼저 경제적 기아는 급격하고 돌발적인 경제적 위기로 발생하는 기아를 말합니다. 가뭄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식량이 바닥나고 수백만의 인구가 금세 굶어 죽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죠.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재빠르게 닿는다면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구조적 기아는 장기간에 걸쳐 식량 공급이 지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 더디면 그에 따라 생산력이 저조해지고 급수설비나 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이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가 따릅니다. 장 지글러는 구조적 기아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회 구조로 인해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장 지글러는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횡포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을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옥수수 하나조차 귀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거래 가격 조정을 이유로 식량을 대량으로 폐기 처분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폐기할 만큼 식량이 남으면 가난한 나라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들이 나름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건 국제기구가 할 일이고, 자국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식량 거래소 사람들 또한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이지 가난한 나라들이 치솟는 식량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행보를 일삼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아의 원인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기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너무 뿌리가 깊게 박혀 있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기아가 자연도태의 일종이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진화론에서 어떤 종이 환경에 적합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어 멸종하는 것쯤이라고 생각하겠죠? 장 지글러는 이 개념에 무의식적인 인종차별주의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아가 마치 산화제한 수단처럼 여겨지며 자연이 스스로 과잉 생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한다는 논리는 자신들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걸 아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논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개 학생인 저도 듣자마자 이게 뭔 엉터리 논리야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논리라고 하니 좀 씁쓸해집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논리에 넘어가지 않으시겠죠? 이런 논리는 인간의 얼굴을 저버린 가혹한 정당화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난민 캠프에서의 선별 작업 이야기였습니다. 난민 캠프란 의료적인 처치를 해주고 식량을 배급하는 곳인데요. 저자는 얼기설기 지은 움막과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에 찐 비닐 지붕 아래 뼈만 남은 사람들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그냥 앉아있는 정말 악몽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긴 여정을 거쳐서 난민 캠프까지 오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의료진과 병상, 또 의약품과 식량은 한정적이어서 간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난민을 선별해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큰지, 또 누구를 죽게 내버려둬야 하는지 선별하는 간호사와 곧 죽을 것 같은 아이를 안고 먼 길을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지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매일 아침마다 난민 캠프 입구에서 반복되는 일이라고 하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책에서 장지글러는 아들이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책의 169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하지 못하게 된 살인적인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엎어야 해. 인간의 얼굴을 버린 채 사회윤리를 벗어난 시장 원리주의 경제, 폭력적인 금융자본 등이 세계를 불평등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립적인 경제를 가꾸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야. 탈무드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대책을 세워주고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아를 단순히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알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고 싶어서 또는 끔찍한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면 안 되겠죠? 제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아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